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폭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발 방지 대책입니다. 폭발을 예방하는 대책이다, 그죠?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발 분위기 형성 방지, 그죠? 폭발성 가스가 폭발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게 또는 주변의 점화원이나 산소를 관리해서 폭발 분위기 형성을 방지하고요. 불활성 물질 주입, 그죠? 폭발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불활성 물질을 주입하거나 착화원 또는 점화원 관리, 가스 농도 감지 및 측정, 가스 농도가 폭발 한계에 있지 않도록 감지하고 측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폭발지의 근본 대책입니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첫 번째는 폭발 봉쇄가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 방출되어서 안 되는 유독성 물질 등의 폭발 시에 안전 밸브나 파열판을 통해서 저장소 등으로 보내어 압력을 완화시켜서 폭발을 방지하는 거죠.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봉쇄한다 보시면 되고요. 폭발 억제입니다. 압력 상승 시 폭발 억제 장치가 작동하여 소화기를 터지게 하여 큰 폭발이 되지 않도록 폭발을 진압하는 게 되겠고요. 폭발 방산이 되겠습니다. 안전 밸브나 파열판 등으로 탱크 내의 압력을 방출시켜서 폭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뜻은 모르셔도 되고요. 이건 필기보다는 실기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 3가지를 적으시오. 그죠? 압력을 낮춰서 아예 폭발이 되지 않게 폭발을 봉쇄, 폭발 억제 장치를 작동해서 큰 폭발이 되지 않도록 폭발 억제, 그 다음에 폭발 압력을 외부로 보내는 폭발 방산, 이렇게 봉쇄, 억제, 방산 3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발 형태에 따른 예방 대책인데요. 잘 나오지 않고 한 번씩 필기에 출제되는 건데요. 파란색 글자만 한번 볼게요. 누설 착화형 폭발이죠. 현재는 용기에서 폭발성 물질이 누설되어서 불이 붙는 폭발입니다. 이렇게 누설 착화형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첫 번째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 그리고 누설물이 있을 때는 검지할 수 있도록 누설물질 검지를 경보하고, 밸브에서 누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밸브의 오조작을 방지하고, 이렇게 가스가 누설되더라도 발화원과 만나야 폭발하잖아요. 발화원 또는 점화원 관리, 이런 것들이 누설 착화형 폭발을 방지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불활성화 방법입니다. 불활성화다라는 건 불활성 가스를 용기에 주입해서, 그죠? 반응하지 않는 불활성 가스를 넣어서, 이렇게 외부에서 가스를 넣으니까 산소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MOC 농도, 불이 붙기 위한 최소 산소 농도 이하로 산소 농도를 낮추는 것을 불활성화다라고 합니다. 불활성화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진공 퍼지. 진공이라는 건 압력을 낮추는 거잖아요. 저압 퍼지다라고 합니다. 용기를 진공시킨 다음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산소 농도를 낮추는 겁니다. 반응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퍼지 방법이고요. 큰 용기는 진공에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아서 요거는 큰 용기에는 사용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용기를 진공시켜 퍼지하는 거고, 퍼지라는 건 불필요한 퍼지라는 건 가스를 배출하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폭발할 수 있는 가스를 배출하는 건데, 용기를 진공시켜서 불활성 가스를 넣어서 산소 농도를 낮추는 걸 진공 퍼지, 저압 퍼지라고 합니다. 반대로 압력 퍼지죠. 압력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용기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가압된 불활성 가스가 용기 내에서 충분히 확산된 후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 산소 농도를 낮추는 건데요. 가압된 불활성 가스를 외부로 압력을 가해서 밀어내는 거죠.
자, 압력 퍼지는 진공 퍼지에 비하여 압력으로 밀어내는 거하고 진공 퍼지는 압력을 낮춰서 압력 차에 의해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력 퍼지가 진공 퍼지에 비해서 퍼지 시간이 매우 짧고요. 압력 퍼지는 진공 퍼지보다 불활성 가스의 소모량은 많겠죠. 가스를 많이 집어넣어서 압력으로 밀어내는 거니까요. 스위프라는 건 스위프 퍼지인데요. 청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용기의 한 계급으로부터 불활성 가스를 가하고 다른 계급으로부터 대기로 혼합가스를 용기에서 배출시켜요. 이렇게 한 계급에서 불활성 가스를 넣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혼합가스를 청소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퍼지가스는 상압에서 가해지고 빠져나가는 혼합가스는 대기압에서 배출되도록 하는 거고요. 큰 저장 용기를 퍼지할 때 적합하나 많은 양의 불활성 가스를 필요로 하므로 경비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폰 퍼지인데요. 사이폰이다라는 건 이제 용기죠. 그죠? 용기. 용기에 액체를 채운 다음 액체가 용기로부터 드레인 될 때, 배수될 때 용기에 물을 채우고 액체가 용기로부터 드레인 될 때 불활성 가스를 용기의 증기 공간에 주입합니다.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요. 주입되는 불활성 가스의 부피는 용기 부피와 같고 퍼지 속도는 액체를 방출하는 속도와 같게 합니다. 자, 이렇게 액체를 용기에 채운 다음에 용기 상부의 잔류에 있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스위프 퍼지 공정을 사용하면 사이폰 퍼지 공정의 비용이 추가되지만 산소 농도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데는 유리하고요. 이 사이폰 퍼지는 큰 저장 용기를 퍼지할 때 경비를 최소화하는 데 이용됩니다. 어떤 퍼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잘 몰라도 됩니다. 필기 잘 안 나오는데요. 실기에 넘어가면 불활성화하는 방법, 퍼지의 종류를 적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공 퍼지 또는 저압 퍼지, 압력 퍼지, 스위프 퍼지, 사이폰 퍼지가 있다 정도 아시고요. 문제 옆에 그죠? 이렇게 특징들 정도만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진 폭발이 뭐다? 우리 앞에서 배웠다, 그죠? 분진 폭발을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먼지가 없으면 폭발하지 않죠. 분진의 생성을 방지하고요. 분진은 지난 시간에 퇴적 분진이 비산, 날리고 분산, 흩어져서 점화원과 만나서 폭발했죠. 발화원, 점화원을 제거하면 폭발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는 불활성 물질을 첨가해서 산소 농도를 낮춰줘도 분진 폭발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폭발 하한계 및 상한계 계산입니다.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입니다. 요 혼합가스가 폭발할 수 있는 범위, 폭발 범위라는 건 폭발을 시작하는 최저 농도 하한계죠. 폭발이 계속될 수 있는 최고 농도 상한계죠. 요 하한계에서 상한계까지를 폭발 범위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를 구하는 공식을 르 샤틀리에의 공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공식을 같이 해볼게요. L분해하고 일단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L1 분해. 그죠? L1, L2, L3는 뭐냐면요. 지금 1, 2, 3이란 세 가지 가스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가스죠. 그래서 L1은 첫 번째 가스의 폭발 하한계가 될 수도 있고 상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L2는 두 번째 가스의 폭발 하한계나 상한계가 되고요. L3는 세 번째 가스 폭발 하한계나 상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L1 분해. V1이다, 그죠? 요거는 단독가스가 공기 중에 차지하는 부피입니다. 예를 들어서 V1, 첫 번째 가스는 공기 중에 10% 있어요. 두 번째 가스는 공기 중에 20% 있고요. 세 번째 가스 공기 중에 70%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위에가 첫 번째 가스의 공기 중 부피 V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의 가스의 하한계나 상한계 분해, 두 번째 물질의 가스의 공기 중 부피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 물질의 폭발 하한계 또는 상한계 분해, 공기 중의 부피가 됩니다. 이거 분해 1 하시면 분해
요거는 뭐냐면요. 세 가스를 다 더해 보세요. 10%, 20%, 70% 더하니까 100이다. 그죠? 예, 분해. 요거는 요렇게 되고요. 이 위에는 세 개를 다 더한 게 들어가면 돼요. 10 플러스 20 플러스 70이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100%가 아닐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 100이 아니라 세 가스를 다 더했는 부피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나 상한계를 구하라. L을 구하는 거거든요. 요식을 L은 이라고 바꿔주면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플러스 L3분의 V3 분의 요게 여기로 오면 돼요. 100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계산하게 되면 볼륨 퍼센트는 뭐냐면 부피에 대한 백분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산한 값도요. 여기에 주어졌는 하한계나 상한계 단위가 주어지거든요. 단위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금방 냈죠, 그죠? 요거 문제 하나 내볼게요. 현재 공개 중에는 A, B, C 가스가 있는데요. 1번 가스, 1번 가스의 폭발 하한계 10%입니다. 2번 가스의 폭발 하한계 10%고요. 10, 예, 보통은 L1이 10 볼륨 퍼센트, 그죠? 부피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10 볼륨 퍼센트, L2가 20 볼륨 퍼센트, S3 30 볼륨 퍼센트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공기 중 부피는 요겁니다. 10%, 20%, 70%예요. 이때 혼합된 가스, 이게 하한계다, 그죠? 그럴 때는 혼합된 가스의 하한계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해볼게요. L분의 아직 비우시고요. 자, L1분의, 그죠? 첫 번째 가스의 하한계 10분의 V1이에요. 공기 중의 부피 10이죠. 플러스 두 번째 가스의 하한계 20분의 공기 중의 부피 20이네요. 플러스 세 번째 가스의 하한계 30분의 공기 중의 부피 70이죠. 그리고 요 세 개를 더했는 게 1로 가라 그랬죠. 10 플러스 20 플러스 70 결국 100이 되는 거다. 그죠? 이게 식이죠. 그러면 L은 이라고 하면요. 위에 적어 볼게요. 금방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요거죠, 그죠? 10분의 10 플러스 20분의 20 플러스 30분의 70 분의 이게 위로 가면 된다 그랬죠? 10 플러스 20 플러스 70 계산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값에 몇 볼륨 퍼센트 단위 됩니다. 요 하한계 단위가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합된 1, 2, 3, 세 가지 가스가 혼합된 가스의 폭발 하한계를 계산하라 하면 주어진 값이 하한계일 땐 이게 하한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주어진 값이 상한계라고 주어진다면 식에 의해서 계산한 값은 혼합된 가스의 상한계가 되는 것이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 연소 조성 농도. 자, 폭발성 가스가 완전히 연소하기 위한 농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완전 연소 조성 농도를 화학 양론 농도, 이론 산소 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폭발성 가스가 완전히 연소하기 위한 이론적인 산소의 농도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똑같습니다. 완전 연소 조성 농도, 화학 양론 농도, 이론 산소 농도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게 구분하기 위하여 일단은 CST다. 그죠? CST는 역시나 부피에 대한 퍼센트, 보통은 볼륨 퍼센트 단위로 나옵니다. 1 플러스 4.773이죠. 곱하기 하시고요. N이 뭐냐면 탄소죠. 예를 들어서 C2H6, 에탄의 완전 연소 조성 농도를 구하라 한다면 에탄에서 N은 탄소의 개수인데요. 탄소가 C거든요. C가 2개죠. 그럼 요거는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쪽에 적어 볼게요. 에탄의 CST는 하면은요. 1 플러스 4.773 곱하기 하시고 탄소 플러스, 탄소가 2개죠. 2 플러스 4분의
자, 아예 기억하실 때 탄소 플러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4분의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M이 뭐냐면 수소예요. 그래서 식을 기억하실 때 1 플러스 4.773 곱하기 탄소 플러스 4분의 수소 분의 100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쉬워요. 자, 탄소 플러스 4분의 수소죠. 수소가 6개죠. 4분의 6이 되죠. 그죠? 이거 분의 뭐다? 100이다. 이걸 계산하시면 완전 연소 조성 농도, 화학양론 농도, 이론 산소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한 값에 역시나 단위는 볼륨, 퍼센트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시험에 존식에 의한 폭발 범위를 계산하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르 샤틀리에 공식이었죠. 르 샤틀리에의 공식에 의한 폭발 범위, 폭발 상한계나 하한계는 요거였죠. L분의 100은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플러스 L3분의 V3다. 요거는 르 샤틀리에 공식인데요. 보통 사람 이름하고 잘 나오진 않은데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자, 이번에는 존식에 의한 폭발 범위를 구하라 나왔습니다. 존식은요. 폭발 하한계는 0.5 곱하기 CST. 우리가 좀 전에 C2H6 우리 완전 연소 조성 농도 CST를 계산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CST는 뭐였습니까? 1 플러스 4.773 곱하기 기억하시라고 다시 해봅니다. 탄소 플러스 2 플러스 4분의 수소 분의 100이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 CST잖아요. 이 CST에 0.5를 곱한 게 폭발 하한계다 라고 했습니다. 폭발 상한계는 CST 곱하기 3.5를 곱한 게 상한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존식에 의한 폭발 범위는요. 폭발 범위다라는 건 하한계에서부터 상한계까지가 폭발 범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한계는 0.5 곱하기 CST, 상한계는 3.50 곱하기 CST. 그죠? 여기서 CST는 금방 했죠. 완전 연소 조성 농도죠. 1 플러스 4.773 곱하기 뭐였습니까? 탄소 플러스 4분의 뭐다? 수소, 뒤에 거는 무시하라 그랬죠. 분의 1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혼합가스가 메탄이 공기 중에 80이 있고요. 에탄이 공기 중에 10이 있고 부탄이 공기 중에 10%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이 세 가지 성분 혼합가스의 화학양론 조성을 구하라. 양론 조성은 이게 또 화학양론 조성이 뭐죠? 할 수 있는데요. 폭발, 하한계 또는 상한계를 양론 조성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화학 양론 조성을 구하라면 하한계 또는 상한계인데 지금 주어진 값에 하한계다 상한계가 주어진 게 아니라 양론 조성을 구하라고 단독가스의 양론 조성이 주어졌죠. 하한계 또는 상한계가 요거다. 그죠? 그래서 식에서 하한계나 상한계를 넣던 대신에 양론 조성을 넣어주면 혼합가스 양론 조성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요. 혼합된 가스의 양론 조성 또는 하한계나 상한계는 L분의 해서 비우라 했다. 그죠? L1분의 그랬죠? 메탄의 하한계는 양론 조성이 9.5죠. 분의 메탄의 공기중 부피 80이죠. 플러스 두 번째 에탄이죠. 그죠? 양론 조성이 5.6이고요. 분의 공기 중의 부피가 10이죠. 플러스 부탄은 양론 조성이 3.1이고요. 공기 중 부피가 10이죠. 그죠? 요 세 개를 더한 게 요로 올라가면 된다 그랬죠? 80 플러스 10 플러스 10이 됩니다. 요걸 L은이라고 바꿔주면 9.5분의 80 플러스 5.6분의 10 플러스 3.1분의 10이고요. 분의 이게 이쪽으로 오면 된다 그랬죠? 80 더하기 10 더하기 10이니까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7.4가 되고요. 만약에 실기라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낼 때는 7.40이 되겠죠. 단위는 양론 조성 단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볼륨, 퍼센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에틸에테르와 에틸알코올이 3대1의 혼합증기 몰비가 각각 0.75, 0.25이고 몰비는 결국은 부피 B하고 똑같아요. 그죠? 단독가스의 폭발 상한계가 주어졌네요. 에틸에테르 상한계 48이고 에틸알코올은 19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혼합성 가스의 폭발 상한계를 계산하라. 그죠? 폭발 상한계나 한계는 1분의 하고 비우시고요. 에론분의, 에론은 뭐냐면 에틸에테르 상한계 48분의 V1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3대 1이다라는 건 부피를 전부 더하면 3 플러스 1하면 4잖아요. 그 중에서 4분의 에틸에테르는 3까지 3을 차지한다는 뜻이고요. 전체 4 중에서 에틸알코올은 1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8분의 요거 넣어도 돼요. 4분의 3 플러스 48분의 4분의 1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또는 여기에서 보면 몰비가 각각 0.759, 0.25다라고 했는데요. 몰비는 결국 부피 B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0.75, 0.25를 더하면 1이죠. 다시 말하면 이걸 100%로 나타내면 75%, 25%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75, 25로 바꿔서 요거를 몰비와 부피비가 똑같으니까 에틸에틸은 75고 에틸알코올은 25다. 그죠?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한 게 1로 가면 되죠. 75 플러스 25. 이렇게 계산하면요. L은 48분의 75 플러스 둘 다 48인가? 하나는 19네요. 그죠? 잘못 적었습니다. 19분의 25 분의 두 개 더한 값이죠. 요게 여기로 오니까요. 100 되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또는 부피비를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75, 25로 바꾸지 않고 0.75, 0.25 그대로 대입해도 됩니다. L분의, 그죠? 위에 건 비우시고요. L1이 48이죠? 48일 때 0.75만큼, 몰비나 부피비가 똑같다 했으니까요. 0.75 플러스, 자, 19일 때 0.25를 차지해요. 그럼 요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여기는 1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100%에서 퍼센트를 안 한 값을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그럼 L은 하면 48분의 0.75 플러스 19분의 0.25 분의 1 이렇게 계산하나 100으로 계산하나 값은 똑같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걸 0.75, 0.25라고 하실 때는 여기가 100이 아니라 1로 넣어도 값은 똑같이 나와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몰비, 부피비가 3대 1이다라고 했다. 그죠? 그럼 아까 제가 4 중에 3을 차지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 비를 그대로 해도 됩니다. 48 중에 48분의 3만큼 차지한다. 그죠? 그 다음에 19분의 1만큼 차지하죠. 이럴 때는 요 뜻입니다. 제가 첫 번째 했던 건 L분의 하시고요. L1이 얼마냐면 상한계 에틸에틸을 48이죠. B가 3대 1이다. 그죠? 에틸에틸은 3만큼 차지해요. 플러스 에틸알코올은 상한계가 19죠. 그 중에 3대 1에서 1만큼 차지하죠. 여기는 요 두 개를 더한 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 플러스 1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L은 48분의 3 플러스 19분의 1분의 6에 오면 되니까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다 똑같아요. 결국 같은 말입니다. 4 중에서 3이니까 0.75, 1 중에서는 0.75가 되고 1이니까 0.25가 되죠. 이거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4분의 3이니까 75%고 4분의 1이니까 25%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B를 가지고 3이고 1이고 전체가 4다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그죠? 근데 실기에 가시면 가급적 요 계산법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이게 삭제되었는데 과거의 규정에는 폭발 한계는 공기 100%를 기준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기가 100%일 때 에틸에틸은 75%고 에틸알코올은 25%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연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탄이 70%, 부탄이 30인 혼합가스의 공기 중에 폭발 한계를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강물질의 폭발 한계는 좋은 식에 의해 추산하시오 했습니다. 좀 전에 했던 식은요, 르 샤틀리에 식이었죠.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를 계산했고요. 좋은 식에서는 앞에서 나왔죠. 폭발 한계는 뭐였죠? 폭발 한계는 0.5 곱하기 CST였고 폭발 상한계는 3.50 곱하기 CST였습니다. 그렇다면 CST가 안 주어졌잖아요. 그죠? CST는 완전 연소 조성 농도였죠. 자, 메탄부터 계산해 볼게요. 메탄의 CST 계산하겠습니다. 뭐였습니까? 1 플러스 4.773 곱하기 탄소 그랬죠. 그죠? 메탄은요. 여기에 지금 메탄, 부탄이 없는데 이 화학식부터 알아야겠다. 그죠? 지금 메탄, 부탄에 대한 화학식이 안 나오면 탄소와 수소가 몇 개인지를 모르겠죠. 자, 메, 에, 프로, 부. 하나, 둘, 셋, 넷인데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근데 여기다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렇게 안을 붙였죠. 이걸 알칸기라고 하는데요. 이 규칙이 있습니다. 탄소의 개수를 CN이라고 할 때요. H는 EN, 탄소의 개수의 2배를 하죠. 거기다 2개를 더 해줘야 돼요. 이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메, 에, 프로, 부, 탄소 하나, 둘, 셋, 넷이죠. 수소는 탄소 개수에 2를 곱하니까 2죠. 2개를 더하니까 4가 됩니다. 에탄은 2, 4에다가 2개 더하니까 6이 되죠. 프로판은 3, 2, 6에 2개 더하니까 8이 되겠죠. 부탄은 4, 2, 8에 2개 더하니까 10이 되겠죠. 이게 메에 프로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까지는요. 화학식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각각의 화학식을 암기하셔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메탄은 뭐다? 메는 탄소가 하나니까 수소는 1 곱하기 2에다가 2개 더하면 4개네. 메에 프로부, 탄소는 부탄은 4개니까 수소는 4, 2, 8에 2개 더하니까 10개다. 그죠? 이렇게 식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CST를 계산할게요. 다시 지우고 첫 번째 메탄부터. 완전 연소 조성 농도 CST는 1 플러스 4.773 곱하기 탄소 그랬죠? 메탄은 탄소가 하나잖아요. 그죠? 1 플러스 4분의 수소였거든요. 수소가 4개죠? 4분의 4. 이거 분의 뭐였다? 100으로 계산합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메탄은 9.482가 요거 뭐냐면 이제 CST잖아요. 그죠? 그러면 폭발 한계. 메탄의 폭발 한계 어떻게 계산해요? 메탄의 폭발 한계는 0.55 곱하기 CST였죠. 0.55 곱하기 금방 계산했는 9.482를 하면 되겠죠. 메탄의 상한계 계산해 볼게요. 상한계는 얼마 곱하기였어요? 3.50 곱하기 CST죠. 그래서 3.50 곱하기 계산했는 9.482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하한계는 5.21이 나왔고요. 단위를 붙인다면 볼륨 %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하한계를 계산하셔야 했으니까 하한계만 계산을 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 부탄 계산해 볼게요. 부탄의 CST부터 계산합니다. CST는 1 플러스 4.773 곱하기 하시고 탄소 그랬죠. 그죠? 부탄은 탄소가 4개잖아요. 4 플러스 4분의 수소 그랬죠? 10개죠. 그죠? 10분의 100을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부탄의 CST는 3.122. 역시나 단위를 붙이라고 하면 불륜 퍼센트 붙이시면 되고요. 실기에서도 중간값은 단위 생략해도 괜찮아요. 그럼 부탄의 폭발 하한계 계산할게요. 뭐 곱해야 합니까? 예. 0.55 곱하기 금방 계산했는 CST 그죠? 3.122 하면 하한계가 됩니다. 상한계는 못 곱해야 합니까? 네. 3.50 곱하기 CST죠. 3.122. 요거는 상한계가 계산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계산하라는 건 메탄이나 부탄의 하한계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를 계산하라. 그죠? 금방 우리가 계산한 건 뭐냐면요. 메탄의 하한계를 계산하니까 5.21이 나왔고 부탄의 하한계를 계산하니까 1.71이 나왔죠. 이 각각 가스의 하한계가 아니라 혼합된 가스의 하한계는 누구식을 이용해야 되죠? 르 샤틀리의 공식이었잖아요. 그죠? L분의 100짜리는 비울게요. L1이다. 그죠? 자, 메탄의 한계 9.482분의 공기 중에 차지하는 부피인데요. 아, 메탄의 한계는 요거네요. 그죠? 여기 있네요. 5.21이다. 그죠? 예. 메탄의 한계 5.21. 여기에서 한계가 5.21이네요. 문제에서 메탄은 현재 공기 중에 70이고 부탄은 30% 차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메탄의 공기 중에 부피 70 플러스 부탄의 한계 좀 전에 우리가 계산했죠. 1.71이다. 그죠? 1.71분의 공기 중에 30이죠. 요 두 개를 더했는 게 여기로 가면 되죠. 70 플러스 30 가면 됩니다. L은 하면요. 5.21분의 70 플러스 1.71분의 30이죠. 분의 이게 이렇게 갔죠. 그죠? 70 플러스 30, 100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3.2 볼륨 퍼센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존식을 이용해서 하한계나 상한계를 계산하고 르 샤틀리의 공식을 이용해서 혼합가스의 공기 중 하한계나 상한계까지 계산한다면 나올 수 있는 전체 문제를 우리가 풀이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존식으로 묻는 문제가 많진 않아요. 하지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앞에서 했던 식들 우리가 최종 정리한 문제가 바로 예제 3번이 되겠습니다. 꼭 풀어보시고 이번 시간에 공식 좀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했고요. 그럼 4번 같이 한번 또 풀어볼까요? 폭발 한계와 완전 연소 조성 관계인 존식을 이용하여 부탄의 폭발 한계를 구하면 얼마인가? 그죠? 자, 일단 존식에서는 폭발 한계 어떻게 계산했죠? 0.5 곱하기 CST로 계산을 했죠. 그러면 또 CST 금방 했지만 또 해볼게요. 1 플러스 뭐였죠? 4.773 곱하기 탄소 그랬죠. 부탄은 탄소가 4개죠. 4 플러스 4분의 수소 그랬죠. 10이잖아요. 그죠? 이거 분의 뭐였습니까? 100. 이게 공식이었죠. 계산하니까 이렇게 3.122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한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5 곱하기 3.12 하시면 되죠. 1.71 볼륨 퍼센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화학에서 우리가 실기까지 가는 공식입니다. 꼭 암기하셔야 되는 게요. 최소 산소 농도 또는 최소 산소 농도 MOC 농도라고 합니다. 불이 붙기 위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보다 산소 농도가 더 낮아지면 이제 불은 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화염을 전파하기 위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뜻합니다. 자, MOC 농도는 폭발 하한계 곱하기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의 몰수, 이게 공식이 되고요. 역시나 단위는 부피에 대한 퍼센트라서 볼륨 퍼센트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최소 산소 농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프로판의 연소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 값을 계산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MOC 농도는 금방 뭐라고 했죠? 폭발 하한계 곱하기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의 몰수다. 그죠? 근데 이게 실기에서는요, 두 가지 경우로 나와요. 지금 문제처럼 화학식을 주지 않았죠. 그러면 연료가 몇 몰이 들어가고 산소가 몇 몰이 들어갔는지 가르쳐 주지 않은 경우예요. 근데 때로는요, 프로판의 연소식이라고 해서 요거를 여기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식만 보시면 연료와 우리 산소의 몰수가 나오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나오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요, 우리가 화학식을 연소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판이죠. 프로판의 분자식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아까 프로판은 매에 프로잖아요. 그죠? 매에 프로니까 탄소 3개죠. 프로판이라고 하려면 수소는 산소 개수에 곱하기 2하면 3이 6이죠. 2개 더하면 8개죠. 이게 프로판이에요. 연소한다라는 건 산소랑 만나는 거죠. 기체는 O 하나만으로는 산소의 성질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O2, 2개가 함께 있을 때 한 분자, 산소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요. 그 결과 생기는 건 모든 물질이 연소하면 CO2, 그죠? 조금 더 보내볼까요? CO2,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기본식은 기억하셔야 돼요. 연소라는 건, 이게 뭐죠? 연료죠. 우리가 프로판이 타는 가스, 연료가스잖아요. 연료 플러스 산소가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게 연소의 기본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떼볼게요. 반응 전과 반응 후인데요. 탄소가 3개 들어갔는데 중간에 탄소가 사라지고 하나밖에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반응 전에 들어갔는 탄소, 원소의 개수나 반응 후의 원소의 개수는 같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C3H8 속에는 탄소와 수소가 몇 개 들었나 한번 볼게요. C3니까요. 탄소는 3개가 있고 H8이니까 수소는 현재 8개 있어요. O2 속에는 산소가 현재 2개 있어요. 그죠? 근데 반응 후를 볼게요. 1은 생략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CO2 한 분자 속에는 탄소가 하나, 산소가 2개 있어요. H2O 한 분자 속에는 수소는 2개, 산소가 하나 있어요. 하나씩 한번 맞춰볼게요. 탄소를 3개 넣었는데 탄소가 1개밖에 없죠.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CO2가 3분자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탄소가 CO2 한 분자 안에는 1개밖에 없지만 3CO2, CO2 3개 속에는 3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CO2가 3개 있으니까 C를 1개 있는 걸 3배하면 이건 3개 돼요. 하지만 3CO2 속에는 탄소도 3배 많이 들었지만 산소도 3배 많이 들었잖아요. CO2 한 분자 속에 산소가 2개인데 이게 3분자니까 곱하기 3을 하면 여기에 산소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탄소는 3개 똑같은데요. 수소 맞춰볼게요. 8개를 넣었는데 중간에 사라지고 2개밖에 없다. 이건 안 된다. 그죠? H2O 한 분자 속에는 수소가 2개 있는데요. 8개가 되려면 H2O 4분자가 생긴 거다. 그죠? 그래서 H2O 4분자 안에는 2 곱하기 4배 하면 수소는 8개 되고요. 물은 한 분자에 1개 들었는데 4분자니까 4배 하면 4개가 되겠죠. 이제 맞춰보면 탄소 3개 넣었는데 탄소 3개 되었고요. 수소 8개 넣었는데 수소 8개 나왔어요.
산소만 같으면 돼요. 그죠? 산소는 여기에서 6개, 여기에서 4개, 총 합치니까 반응 후에 산소가 10개죠. 그 말은 반응 전에도 산소가 10개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O2 한 분자 속에는 산소가 현재 2개밖에 없어요. O2가 몇 분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5분자. 그러니까 5 빼주면 산소가 10개. 그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산소도 10개. 자, 이렇게 개수가 맞으면 이제 연소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요 앞에는요. 프로판 한 분자가 연소하기 위하여 산소는 5분자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CO2 3분자가 생겼고 H2O 4분자가 생겼다라는 것인데요. 요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뭐냐면 몰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프로판의 폭발 한계는 주어졌죠. 2.2라고 주어졌습니다. 2.2 곱하기 연료의 몰수. 프로판 가스가 연료로 쓰이는 가스잖아요. 그죠? 프로판이 1몰 들어갈 때 산소의 몰수. 산소는 몇 몰? 5몰이 들어갔다. 그죠?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11이 나왔죠. 그래서 프로판의 최소 산소 농도는 11 볼륨 %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탄을 한번 해볼게요. 부탄의 연소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 값을 계산하라. 역시나 연소식이 없을 경우 우리 부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부탄은 매에 프로부, 탄소가 4개네요. 그죠? 그럼 수소는 탄소 곱하기 2니까 4, 2, 8에 대가 2개 더하면 10개. 이게 부탄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소한다라는 건 O2, 산소랑 만나는 거고요. 그 결과 생기는 건 CO2,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또 반응 전후의 개수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반응 전에요. C4H10 속에 탄소는 현재 4개, 수소는 10개가 들어갔고요. O2 한 분자 속에 산소는 2개입니다. 반응 후에 1이 생략되었다. 그죠? 탄소는 하나, 현재 산소는 2개고요. 여기 1이 생략되었죠. H2O 한 분자 속에 수소는 2개, 현재 산소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탄소부터 맞춰볼게요. 4개 넣었는데 1개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CO2가 4분자가 생기겠다. 그죠? 그래서 4배를 해주면 요건 4개가 되죠. 자, CO2 한 분자 속에 산소가 2개인데요. 4개가 생기니까 4배를 내주면 산소가 여기에서 8개가 생겼습니다. 이제 탄소는 4개 같으니까 수소 맞춰볼게요. 10개를 넣었거든요. 2개밖에 없으면 안 되죠. 그 말은 H2O가 몇 분자? 5분자가 생겼다라는 게 되겠죠. 수소는 2 곱하기 5 하니까 10이 되었습니다. 자, H2O 속에 산소는 하나인데요. 이게 총 5개니까 5배 해주면 산소 5개가 나왔어요. 그죠? 이제 개수 볼게요. 탄소 4개 넣었는데 반응 후도 4개, 수소 10개 넣었는데 반응 후에 10개. 자, 반응 후에 산소를 보니까요. 8개, 5개니까 총 13개가 나왔어요. 그 말은 반응 전에도 13개가 들어가야겠죠. O2 한 분자 속에는 2개니까요. 얼마를 곱해야? 6.5를 곱해야 13이 되죠. 그래서 산소는 6.5몰이 들어갔다라는 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탄 1몰을 연소하기 위하여 산소는 6.5몰이 들어갔습니다. 이산화탄소 4몰과 H2O 5몰이 생겼다. 그죠?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흔히는 몰수를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기 싫을 때는 똑같은 배수를 곱해줘도 돼요. 2를 다 곱할게요. 예, 부탄이 2몰 들어갈 때 6.5 곱하기 2 하면 13이 되죠. 산소는 13이 되고 CO2는 8이 되고 H2O는 10이 되고 이렇게 다 2배를 해서 자연수로 나타내도 되고요. 이렇게 분소로 나타낸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계산해 볼게요. 부탄의 최소 산소 농도는 CST 곱하기 부탄의 폭발 하한계 곱하기, 그죠? 하한계가 1.6이죠. 곱하기 연료의 몰수. 역시나 연료는 부탄가스가 연료죠. 1몰이 들어갈 때 산소의 몰수. 산소는 6.5몰이죠. 계산하면 10.4거든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하한계가 1.6 곱하기 6.5를 자연수로 나타내기 위하여 2를 다 곱했다. 그죠? 부탄이 2몰 들어갈 때 산소는 13몰이 들어갔다. 이렇게 계산하나 이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0.4% 볼륨 퍼센트가 부탄의 최소 산소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메탄올이다. 그죠? 연소 반응이 다음과 같을 때 최소 산소 농도를 계산하라. 메탄올은 친절하게 연소식을 줬습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하면 메탄올이 1몰일 때 산소는 1.5몰이 들어갔고요. 별과 이산화탄소 1몰과 물 2몰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제 식을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MOC 농도는 뭐였습니까? 폭발 한계 6.7 곱하기 연료가 뭐냐면 메탄올이죠. 1몰이 들어갈 때 산소는 1.5몰이 들어갔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필기와 실기에 출제가 된 유형이고요. 현재 실기에는 위에 있는 부탄, 프로판, 우리가 보통은 연료가스로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필답형에 출제가 되었어요. 작업형인가 필답형에. 그래서 이미 우리 필기서부터 좀씩 기억하시고 연소식이 지금 금방 에탄올처럼 주어진다면 대입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연소식이 주어지지 않고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하자면 연소식을 좀 적어주고 몰수를 넣어주는 게 더 정확하겠죠. 안 되면 이거를 그냥 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이해되신다면 아까 저처럼 원소 개수를 반응 전으로 맞춰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왕의 실기에 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필기에서부터 계산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요. 3장에서는 화학에서 실기로 가는 계산 문제 공식이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 이제 한 개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 르 샤틀리에 공식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 연소 조성 농도, 화학 양론 농도, 이론 산소 농도, CST 계산하는 거 있었습니다. 좋은 시기에 의한 폭발 하한계, 상한계까지 기억하시면 훨씬 좋다 그랬고요. 마지막에 MOC 농도 계산하는 거, 그죠? 자, 이렇게 네 가지 공식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